반갑습니다, 여러분. 똥망치의 히트 스토리를 강의하는 똥망치입니다. 별명이 좀 지저분하죠. 뭐 다른 별명을 바꾸고 싶지만은 워낙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거죠. 지금 저희 팀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제목에서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히스토리, 일단 역사와 만나서 우리가 한번 부딪혀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깨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초적인 지식을 똥망치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해 드릴 텐데,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강의, 선사시대, 구석기와 이제 신석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사시대 하면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역사라고 하면은 영어로 히스토리, 독일어로 게슈히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선사시대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시대와 한번 비교해 보면 되겠죠. 역사시대의 앞에 있는 역자가 감독님 무슨 역자입니까? 지낼 역자. 뒤에 있는 사자가 사기사자. 뭔가 기록했다. 무엇을? 지나온 일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역사시대라는 것은 즉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록을 감독님 무엇으로 할까요? 글. 문자. 그렇지. 바로 문자가 되겠지. 문자. 그러니까 문자가 발명돼가지고 사용되었다 이거지. 문자가 사용돼가지고 그 문자를 통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했다. 지금 많이 몇 명 들어왔어요? 도덕적인 정권? 많이 들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첫 강의부터 이거 방송사고를 쳐가지고. 자, 문자가 사용됐다. 그래서 문자가 사용된 이후의 시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문자를 해독해가지고 비교적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역사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럼 선사시대라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기록된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문자가 사용된 이전의 시대가 바로 선사시대가 되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감독님. 문자 사용 이전의 시대를 뭐라고 한다? 선사. 문자 사용 이후의 시대를 뭐라고 한다? 역사시대. 이 노컨팀 정말 깜깜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야 될지 앞으로. 대답하시는 분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문자 사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사시대, 역사시대 구분해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사를 한번 밟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 한국사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가 되는 거지. 즉 민족이라는 개념, 물론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오래전에 쓰인 개념은 아닙니다만 한번 출발해보도록 합시다. 민족의 기원. 그 시작을 한번 따져보는 거지. 자, 우리 민족의 기원. 일단은 민족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발 디딜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활동했을까? 동비박감론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 어디야? 한반도.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반도 여기만 우리가 활동했을까요? 과거에 우리 역사는 저 멀리 중국까지 올라가야죠. 바로 어디입니까? 만주. 우리 민족의 기원은 그 중심지가 바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민족이 설쳤고요. 그렇다면 이 한반도 만주 지역에 과연 사람들은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을까?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 뭐라고 적어야 될까? 좀 유치하긴 하지만 사람살이라고 합시다. 사람살이. 이제 똥망치의 입속에 좀 침이 맴도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살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감독님 언제부터일까요? 구석기, 신석기니까 잡아보세요. 짠! 구석기. 그렇죠. 사람살이가 시작된 것은 바로 그 시기가 바로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부터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야. 그렇다면 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조상님일까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 사람들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럴까요? 대답을 좀 하세요. 대답을 좀. 답답해 죽겠네 진짜. 아니에요. 구석기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야. 조상이 아니야. 왜 그럴까? 앞으로 우리가 구석기 시대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 사냥감을 찾아서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동생활을 했던 거지.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뜨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지나가는 뜨내기한테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뭔가 좀 정신이 좀 상한 거야. 상한 거. 따라서 구석기 시대는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 민족의 기틀, 우리가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민족의 기틀. 이 기틀은 과연 언제 형성이 되었을까? 우리 민족의 기틀은 바로 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신석기. 신석기 시대에서 바로 국가가 형성되었던
바로 청동기 시대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신석기 시대에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지. 앞으로 배울 텐데 이 정착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유전자가 남은 거야. 그 사람의 유전자가 자식에게, 그 자식의 유전자가 또 자식에게, 그 자식의 유전자가 자식의 자식에게. 그래서 결국 이 자식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바로 뭡니까? 국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틀, 우리가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숨차. 이거 시작부터 벌써 숨차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정리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우리 민족의 특징. 예.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시동을 밟아보는 거야. 우리 민족의 특징. 그러니까 이 민족의 특징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슬쩍 우리가 한번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민족의 특징은 무엇일까? 일단은 뭐 우리가 인종 구분으로 봤을 때 감독님 무슨 종에 속할까요? 황인종. 황인종에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흰색으로 가죠. 황인종. 예. 황인종의 신체적인 특징 한번 말해보세요. 황인종. 이분 인터넷 강사인가요? 라는 질문이. 네. 감독님. 노란 피부, 황색 피부. 그렇죠. 황인종의 특징은 몽골로이드의 특징은 황색 피부지, 황색 피부. 그렇다면 똥망치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야. 피부가 똥색이야, 똥색. 예, 황색 피부.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 머리카락. 검정머리. 그렇지, 검정머리. 예, 검은 머리. 예. 예, 이 검은 머리. 검은 머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결혼식장에서 상투적인 주례사로 많이 듣죠.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세요. 웃기시네. 이 검은 머리가 이 황인종의 일반적인 특징이 검은 머리야. 그런데 그런 주례사를 하는데 신랑은 염색해서 노랑머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 검은 머리.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건 좀 웃긴데 이 황인종의 특징, 즉 몽골로이드의 특징 중에 어렸을 때 요거 하나씩은 붙이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거 뭐 이렇게 적어도 되죠. 갑자기 배가 고픈데. 몽고 반점이 있잖아, 몽고 반점. 엉덩이에 하나씩.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설 중에 삼신 할머니가 세상에 막 태어나는 그 아기에게 이놈아!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엉덩이 정신 번쩍 차리게 착착 때려주잖아. 원래는 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때려주지만. 그래서 멍이 들어서 그래서 몽고 반점이 있어, 몽고. 요거 이제 황인종의 이제 신체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요거 또한 이 우리 민족의 특징을 신체적인 특징과 함께 또한 이 언어학적으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을 언어학적으로 나눠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저기 어디더라?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 이어진 거 산맥 하나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웃긴데 알타이 산맥이 있어. 그 알타이 산맥에서 이제 같은 어족이 이렇게 분산된 거야, 아시아 지역으로. 그래가지고 이 어족을 비슷한 어족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알타이 어족, 알타이 어계 이렇게 부르지. 그런데 이 알타이 어족이라는 거는 정설은 아니고 어떤 학자들의 이제 가설입니다. 가설. 근데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단계야. 그래서 만약 증명이 되게 되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정설로 굳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알타이 어족이 되겠습니다. 이 알타이 어족 하면은 뭐 보통 뭐 퉁구서 이렇게 비슷하다고 하잖아. 일본 말하고 우리 말하고. 보통 어순이 비슷해. 어순. 영어 같은 경우는 반대지 않습니까? 중국어 같은 경우는 반대지만은 어순이 똑같대. 어순이 똑같고 그 모음 조화라고 해가지고 복잡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양성 모음하고 그 음성 모음이 조화를 이루는 거 뭐 있을까? 우리 동현 감독님 이용해 봅시다. 감독님 따라해 보세요. 아삭아삭, 어석어석. 이건 불편하지 않죠. 그런데 아석아석. 불편하죠. 그러니까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그렇게 해야 어울린다 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알타이 어족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되는데 바로 거기에 속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의 특징은 황인종이면서 이러한 신체적인 특징과 함께 이러한 어족이다 이런 구분이 되겠지. 많이 들어오셨나? 본사 서상원님 들어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동남아 왕자? 네,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네요. 뭐 첫 방송이니까 어색함도 있고 좀 긴장되는 면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면도 있고 삐걱대는 면도 있지. 그렇게 한번 굽이 넘어가 봅시다. 자, 어쨌거나 우리 민족의 특징이 이렇게 되겠는데 요 특징은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민족의 기운이 되겠어 만주와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감독이 어디다? 구석기.
그리고 민족의 기틀이 형성된 건 어디다? 신석기에서 청동기. 요거 두 가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간단한 그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그리고 민족의 기틀이 형성된 것은 신석기에서 청동기다. 요거 두 가지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짝대기 몇 개? 세 개짜리. 하나당 30%니까 몇 퍼센트? 90% 아니구나. 하나당 20%짜리니까. 이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잘 안 돼.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고요. 민족의 특징은 뭐 노래 하나 저기 해놨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한번 해볼까요? 하죠 뭐. 이 가기가 내 마음이잖아. 자, 우리 민족의 특징 간단하게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합시다. 물론 여기에서 뭐 조금 몇 가지 어긋난 점이 있어서 나는 한국인이 아닌가 봐. 나는 이 민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따라합시다. 황색 피부. 따라하세요, 감독님. 다음부터 감독님 바꿀 겁니다. 정말 바꿀 거예요. 황색 피부. 바꿀 겁니다. 저거 약속 드릴게요. 바꿔야 돼. 황색 피부. 굉장히 칙칙해. 검은 머리. 몽고 반점. 엉덩이를 치셔야죠. 몽고 반점은 엉덩이에 있잖아. 그리고 알타이 어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알타리 물을 씹을까? 아니지. 아, 그렇죠. 우리 사람들 남녀노소 포함해서 그냥 전부 다 신체의 어딘가에 알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 예, 뭐 똥망신의 장단지 쪽에 있습니다. 거기를 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따라하시죠. 황색 피부, 검은 머리, 몽고 반점, 알타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연습을 했는데도 이 모양이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기원과 우리 민족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나 민족의 기원에서 사람살이가 시작된 시점 그리고 민족의 기틀이 형성된 시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구석기와 신석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는데 첫 방송이니까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합시다. 내 마음대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봉 PD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예. 똥망시 히스토리에서는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광고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아름다운 가게에 대한 소개죠. 소개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름다운 가게가 있습니다. 아,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 누구실까?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뭐 똥망시가 요약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필요 없어서 이제 버리는 물건, 버리는 물건, 그 버리는 물건이 버리면 쓰레기지만 그것이 필요한 이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가게에 가셔가지고 뭐 전화하면 오기도 합니다. 와서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 아름다운 가게에 여러분들께서 기증하시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이 기증한 물건을 팔아서 바로 그것으로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할 때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수기 누나, 노콘 수기 누나. 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캠페인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나 대신 연필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초콜릿 있어요. 초콜릿. 이 보시게 되면 이 커피라든지 초콜릿은 커피와 함께 담배와 함께 3대 그 노동 착취의 그 제품으로 알려져 있지. 방송 참 따뜻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밑에 편지 한 장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쉴라예요. 올해 12살입니다. 아직까지 응석 부리고 놀라이죠. 말리라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박지성 같은 축구 선수가 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뭡니까? 초콜릿. 여러분 우리가 달콤하게 그냥 먹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씹어 삼키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를 따고 있습니다. 손도끼로 카카오 씨를 빼내고 맨손으로 농약까지 뿌린답니다. 이 농약을 뒤집어 쓰고 사는 거죠. 양을 채우지 못하면 밥을 굶고 매도 맞고요. 도망치고 싶지만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네요.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를 따고 있지만 정작 초콜릿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네요. 초콜릿이 그렇게 달콤한가요? 우리에게 묻고 있네요. 자, 정직한 노동과 그 정직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겁니다. 이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똥망치처럼 코스튬이 있는데. 바로 이름도 그냥 초콜릿입니다. 포장도 아주 간단하고요. 똥망치도 먹어보니까 맛이 굉장히 깊습니다. 아니 광고하는 중에 왜 이렇게 많이 나가셨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혹시나 자기 집 주변에 아름다운 가게가 어딘지 모른다. 여러분들 대화창 똥망치가 보고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우리 집 근처에 아름다운 가게가 있을까요? 방송 사고인 줄 아나 보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첫 방송이니까. 네. 자, 도덕적인 정권. 도덕적인 정권님, 아름다운 가게 혹시 집 주변에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계시네요. 도덕적인 정권님한테 여쭙는데
아, 알고 계시는군요. 아, 이거 워낙 유명해서 이제 광고를 그냥 한 번으로 해도 되겠는데 15분 거리. 네,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죠. 우리 민족의 기원과 특징을 파악해봤다면 이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에 있는 구체적인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뭐부터 정리해 볼까요?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구석기 시대. 자, 구석기 시대는 과연 지금으로부터 언제 한반도에 진행이 되었을까? 굉장히 먼 시기가 되겠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 전. 하지만 뭐 기억과 더불어 너무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시기죠. 인간이 100년을 채 못 사는데 70만 년 전이면 우리는 1000년대 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약 70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가 시작이 된 거야. 약간 구강구조 튀어나온 친구들이 이제 짱돌 하나 들고 설치기 시작했던 것이지. 자, 그렇다면 구석기 시대 말 그대로 도구로서 구분해 놨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중요한 도구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는 경우가 많았지. 바로 뗀석기라고 합니다. 뗀석기는 이름 그대로 바위에서 떼어냈다. 뭐 여러 가지 종류 방법이 있어요. 뭐 직접 떼기, 뭐 몸돌 떼기, 모루 떼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위에서 떼어냈습니다. 떼어내다 보니까 좀 울퉁불퉁하지. 그래서 생긴 모양새가 어떠냐? 울퉁불퉁하고 똥망치가 지금 이거 그리는 것은 우리 봉 PD께서 지금 사진 자료 찾으려는 시간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제대로 찾고 계신지 뭐 하고 계십니까, 봉 PD? 보이시죠, 여러분들? 뗀석기 모양 귀퉁이에서 사진자료 확인해 두시고요. 바로 울퉁불퉁한 모양새지. 하지만 그 울퉁불퉁한 모양새에서 떼어난 형태에서 뾰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뭐 사냥을 한다든지. 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왼쪽이 바로 찌개라는 거지, 찌개. 찌개. 그 두 번째가 웃지 마. 웃지 마. 두 번째가 이제 주먹도끼야. 네, 주먹도끼. 말 그대로 이제 주먹으로 쥐고 이제 도끼처럼 찍어대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 이외에 이제 구석기 시대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찌르개라는 것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찌르개 중에는 보다 이제 구석기 후기가 되면 이제 신석기 시대와 조금 가까워지게 되면서 이제 자루를 달아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공격력을 높이는, 그러니까 큰 동물을 이렇게 사냥할 수 있는. 아니 왜 자꾸 웃고 계세요? 도끼 사주세요. 도끼 사. 누구십니까? 낙원팸 완전 좋으다? 자, 찌르개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순배. 순배 찌르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순배 찌르개는 이렇게 뗀석기가 있겠지. 창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되겠는데, 이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무 자루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바로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을 바로 순배라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 한참 지나서 후기에 이르게 되면 바로 이런 발전된 형태의 뗀석기도 발견이 되는 거지. 그냥 몇 개 짱돌 정도 있는 것이 뗀석기가 아니야. 뗀석기도 신석기 시대와 가까워지면서 점점점 이 날카로운 모습, 좀 더 이제 크기도 작아지면서 그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뗀석기를 가지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해먹고 살았을까? 생활의 그 경제 생활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뗀석기를 가지고 한 거 뭐가 있을 거야? 생각해봅시다. 그 당시에 했을 거 뭐 했을까? 뭐 토끼 같은 거 쫓아다녔겠지. 사냥. 사냥을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렵이라고 하죠. 수렵. 수렵. 앞으로는 수렵하면 그냥 사냥으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뭘까? 사냥했어. 고기 먹었어. 고기 먹었으면 뭐 해 먹어야 돼? 한국 사람 체질에. 고기 먹었어. 쌈을 먹어야지. 그렇죠. 채소를 먹어줘야지. 열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무 뿌리. 캐 먹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채집이라고 하죠. 채집. 그리고 세 번째. 고기 먹고 과일 먹고 고기 먹고 야채 먹었다. 또 뭐 먹어요? 심심하니까. 술을 여기서 왜 먹어요? 술을. 물고기도 잡아 먹어야지. 회도 먹어야지. 그래서 이것을 어로 생활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시죠. 사냥, 수렵. 같은 말이죠. 채집, 어로. 요것이 바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뗀석기를 가지고 했던 경제 활동이야. 경제 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사냥하고 채집하고 어로 생활한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있어. 사냥감이라는 것이 늘상 그 모습 그대로 앉아가지고 저를 좀 잡숴 이러진 않잖아. 그냥 계속 이동하고 그냥 쫓아가면 도망가고 먹이를 찾아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한 자리에서 모여 산다는 게 불가능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동 생활해야 돼. 이동 생활. 힘든 생활이야, 이동 생활. 이동 생활. 이동 생활하니까 감독님 집이 필요해, 안 필요해? 집이 필요 없죠. 그럼 어디서 사요? 밖에서. 밖에 어디서? 야외 취침. 야외 취침. 야외 취침. 군대 용어인데, 군대 용어.
뭔가 이 비바람 막을 수 있는 곳은 그냥 이 구석기 사람들의 잠자리가 되는 거지. 뭐가 있을까? 뭐 돌아다니다가 좀 움푹 패인 곳. 땅이 피어서 석회암지대야. 땅이 피어서 들어가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다음 2강 때부터는 감독님이 싹 갈릴 겁니다. 바로 동굴. 동굴에서 거주하는 거지. 동굴에서 거주하고 동굴이 없으면 뭐 바위 밑에, 바위 그늘이라고 하고 뭐 동굴도 없고 바위 그늘도 없으면 어떡하죠? 지금 누군가 들어오셨는데 나무 그늘,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 잎사귀 이렇게 얽히설키 모여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비바람 피하게 만드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대충 지었다. 막집이라고 합니다. 막집. 이것이 바로 이제 구석기 사람들의 거주 지역이야. 동굴이나 바위 그늘이나 막집. 특히 이 막집이라고 해가지고 뭐 어디 갔더니 구석기 시대 막집을 이렇게 복원해 놨던데 거의 신석기 시대 움집하고 비슷하던데. 썩어 없어진 것이지만 복원하는 데는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야겠죠. 자, 어쨌거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거주 지역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부탁드리고요. 동굴, 바위 그늘, 막집이다. 자, 그리고 이동생활에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 알 수가 있는 이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뭐 예나 지금이나 혼자 밖으로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인간이 사냥을 하기도 하는 존재였지만 반대로 사냥 당하기도 했지. 그러니까 사냥감이 되지 않으려면은 모여서 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석기 시대는 바로 무리사회, 무리사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누가 그 무리 안에서 누가 짱을 먹어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세금 내 이런 사람은 없어.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무리사회이면서 한편으론 평등사회다라는 특징도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석기 시대의 특징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모습을 알 수 있는 우리의 그 흔적들, 구석기 시대 흔적들 과연 한반도에 어디에 남아있을까? 그 지역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구석기 시대 유적지라고 보면 되겠네. 파란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유명한 곳이 과연 어디일까? 감독님 어디입니까? 유명한데. 알고 계시지만 공주 석장리 대표적이죠. 남한에서 최초로 이제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발견된 곳이야. 공주 석장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유명한 데가 경기도 연천의 전곡리. 천천히 적을까요, 봉 PD님? 지도 찾으셔야 될 텐데 약속된 건 그거였는데 잘 안 되면 그냥 넘어가지 뭐. 연천 전곡리. 여기서는 그 아시아 최초로 굉장히 오래된 그 아몬드 형태의 주먹도끼가 있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여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공주석장리 연천 전곡리.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어디냐면 저기 웅기 굴포리가 있어요. 웅기 굴포리. 그러면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가실 계획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왜 전혀 없으십니까? 가셔야죠. 북한입니다. 북한이. 함경북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어디일까? 저기 그 충청도죠? 그 청원에 그 구석기 시대 그 후기 아이의 그 인골이 발견된 것. 혹시 누가 답을 올리시는 분 계신가요? 풍산개가 데리고 올 거임? 두루봉 동굴. 여기서 발견된 그 구석기 시대 그 아이의 그 인골. 발견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잘 나와. 흥수아이. 이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독님, 흥수아이 한번 검색해서 보여주시겠어요? 구석기 시대 후기. 어린아이의 인골입니다만 그 당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결혼했을 수도 있어. 예상을 해보면. 하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자, 최근에 잘 나오는 구석기 시대 유적지. 지금 가보니까 뭐 채석장으로 되어 있던데 이렇게 여러분들 위치를 확인해 두시고요. 특히나 이 위치 같은 것들은 신석기 시대와 비교해가지고 지도와 함께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지도에서 그 점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시대 특징을 정리해봤는데 짝대기 그거겠죠. 자, 구석기 시대의 도구 댄석구 여러분들 밑줄 쳐주시고 짝대기 배우기 3개짜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구석기 시대의 생활 중에서 특히나 이동생활과 함께 거주 지역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가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 지도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죠.
신석기 시대는 새로운 석기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과연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됐느냐? 신석기 시대의 특징은 특징은 무슨 특징이야? 시기. BC 기원전이죠. 2000년 먹고 들어가. 그래서 BC 8000년. BC 8000년이면 2000년 먹고 들어가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1만 년 전이 되겠죠. 이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1만 년 전에 이제 한반도에 비로소 신석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의 도구는 무엇일까? 뭔가 뗀석기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뗀석기를 갈기 시작한 거지. 마제석기라고 합니다. 간석기. 뭐라고요? 정권님 프로 냄새나. 지금 서로 대화 중이세요? 프로 냄새가 나죠? 상무님 아닐까요? 자, 간석기! 울퉁불퉁한 뗀석기를 갈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매끄르르한 모습의 석기를 여러분들께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봉 감독님, 봉 PD님 지금 또 넋을 놓고 계시네요. 지금 간석기 하면 그림 그리면 벌써 검색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간석기 어떤 것이 있을까? 간석기 하면은 이제 잘 나오는 것이 뭐 돌 화살촉. 이제 갈다 보니까 조금 더 정교하고 작아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먼 거리에 큰 동물도 이제 사냥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다 많은 사냥감을 얻고 그래 구석기 시대보다는 조금 더 풍요롭게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돌 화살촉 대표적인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 뭐 돌자는 앞에 꾸준히 들어가죠. 뭐 돌 보습. 이 보습. 돌 갈아서 뭐 보습하는 거 아니야. 이 보습이라는 것은 이제 뭐 땅을 갈 때 이 쟁기에 붙이는 그 날이 이제 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돌 보습이라고 하는 것이고. 뭐 이걸 말고 또 뭐 있을까? 곡식을 갈아 중요한 얘기했네. 곡식을 갈아 가지고 이제 뭐 떡을 만들어 먹든지 그 당시에 떡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돌 갈판이라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어쨌거나 이런 간석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디서 볼 수 있는 책에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검색해서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선사시대,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마찬가지야. 문제로 나오는 유형이 대개 이제 유물을 보여주고 자 다음 중 이것은 어떤 시대, 뭐 자료를 보여주고 어떤 시대, 뭐 이런 문제가 잘 나오니까 유물과 유적을 확인해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부탁드려요. 자, 간석기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와 함께 또한 도구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무슨 도구가 있을까? 중요한 거 하나 있죠. 그릇을 만듭니다. 흙을 빚어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대표적인 톡이 하나 있어.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톡이 하면은 우리가 빗살무늬 톡이 유명하죠. 빗살무늬 톡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봉 PD님 방해되니까 똥망치가 그림 그릴게요. 아구리가 넓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좁아지는 형태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 빗살이 있잖아. 빗살무늬. 생선 뼈 모양의 빗살이 있는 거지. 하늘엔 햇살, 똥망치는 뱃살. 얘는 빗살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고. 그런데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 토기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거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여러 개의 토기가 더 있습니다. 소개해드릴까요?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 일은 민무늬 토기라는 것이 있어요. 민무늬 토기는 보통 청동기 시대의 토기가 되겠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 신석기 시대에도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앞에 일은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민무늬 토기. 민무늬는 무늬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또 어떤 토기가 있을까? 덧무늬 토기라는 것이 있어 또. 덧무늬 토기. 이것은 사진 자료로 그냥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금 방해되지만 그래도 우리 봉 PD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덧무늬 토기 보여주세요. 신석기 시대 역시나 대표적인 토기야. 봉 PD님 믿습니다. 여러분들. 네. 덧무늬 토기입니다, 여러분들. 흙을 덧붙여가지고 무늬 새긴 거 보이시죠? 처음 듣는데 덧무늬 토기. 그렇죠. 신석기 시대 토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뭐냐면, 눌러찍기 무늬 토기. 하지만 이것을 한자식으로 적을 수밖에 없네. 짧게. 아빈문 토기라는 것이 있어요. 아빈문 토기. 아빈문 토기. 괜찮아. 아빈문 토기. 보여주세요, 감독님. 봉 PD님. 웃지 말아요. 웃지 마라. 지금 뭐 똥망치가 제일 어색해 지금. 첫 강이라서. 안 보여도 돼요.
명박이 어유 대통령 가깝게서 여기 웬일이십니까? 나가셨습니까? 예. 예. 국사로 바쁘시죠? 국사로 바쁘신 분이 9시에 지금 뉴스 보기도 바쁘실 텐데. 자, 욕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아빈문톡입니다, 감독님. 뭐라고요? 여러분들. 눌러찍기 문의톡이라고 나와 있죠? 네, 우리의 위대한 네이버 지식사전. 네, 네. 그림이 없다고요? 찾으세요. 눌러찍기 문의톡이. 네. 그냥 해요. 네. 한 번만 해주세요. 그 봉 PD님 불쌍합니다 지금. 네. 네. 네, 못 찾고 계십니다. 예, 네. 자, 아빈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눌러 찍었다는 얘기,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제 눌러 찍었다. 그래서 눌러 찍은 이 손가락, 손톱 무늬가 있어요. 똥망치가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 물론 대표적인 토기는 아구리가 넓고 아래쪽으로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가 있지만 이것 말고도 다른 토기도 있다라는 거 혹시나 고품격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신석기 시대 사람들 간석기와 빗살무늬 토기를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어. 이걸로 사냥하면서 또한 빗살무늬 토기에 이제 곡식을 조리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그렇다면 경제활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죠. 과연 뭘 해 먹고 살았을까? 뭔가 구석기 시대와는 달랐을 겁니다. 과연 뭘 해 먹고 살았을까? 사냥 그대로 합니다. 수렵생활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채집 그대로 합니다. 사냥 채집은 뭐 지금도 하고 있잖아. 지금도 사냥철 허가된 지역에서는 사냥 가능하죠. 그리고 채집은 뭐 봄이라든지 뭐 가을마다 뭐 나물 캐고 열매 따고 그러잖아. 그리고 어로 생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주잡이야, 주잡.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직업이 생기는 거지. 사냥 채집 어로 활동 말고도 신석기 시대의 경제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혹시나 아는 친구 이해 안 돼. 땅 안팎에 평평하게 하면 좋았을 건데. 왜 뾰족하냐고요? 만든 형태에서 이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가래떡처럼 이렇게 가래떡처럼 이렇게 휘어 감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 뾰족한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야. 빗살무늬 토기 중에는 넓적한 형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 하면 무조건 뾰족한 거. 물론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겠지만 빗살무늬 토기 중에도 넓적한 형태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사냥, 채집, 어로 생활과 함께 뭘 해먹고 살았을까? 중요한 건데 여기서 딴소리 하면 안 되는데 바로 농경과 목축이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한 거야. 더 이상 사냥감을 찾아가지고 그냥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농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우스개 추론을 한번 해봅시다. 자, 농사라는 거 무엇일까? 기존에 자연에서 자라나는 뭐 조피, 수수라든지 이런 원시 작물을 재밌다 강의.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똥망치의 친구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먹었겠지. 그냥 뜯어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똥망치가 이제 장 트러블이 생겨서 그래서 생으로 그냥 그 수수를 씹어 먹었어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생똥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똥 쌌어. 그렇지. 사실 똥 쌌어. 그래 생똥을 싼 거야. 그래 생똥 싸다 보니까 여기저기 싸놨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는 똥망치가 생똥 싸놓은 곳이야. 관심을 갖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그 생육이 아주 굉장히 빠른 수수들이 자라난 거지. 수수들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래. 우와, 수수다. 뜯어먹겠지. 하지만 생각 있는 똥망치는 멀리서 보면서 과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왜 내가 생똥으로 쌌을 때 수수를 먹고 생똥을 쌌을 때 거기에서 수수가 어마어마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겠지? 다 먹지 말고 땅에 한번 심어보자. 생똥과 함께. 물론 이 똥을 거름으로 주는 시비법은 한참 뒤에 우리가 알아내지만 어쨌거나 곡식을 땅에 심음으로써 더 많은 곡식이 자라나는 것을 신석기 시대 어느쯤인가 사람들이 알아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가 시작된 거지. 그 농사와 함께 또한 목축이 시작됩니다. 이 목축은 어떻게 추론해 볼까요? 감독님. 목축. 사냥해서 잡아왔다. 사냥하러 갔다. 염소를 주로 잡았어. 근데 염소가 새끼까지 있네. 그래서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아왔네. 어미는 살이 있으니까 먹었어. 새끼는 살이 별로 없네. 그래서 막내 봉 PD에게 줬네. 그랬더니 봉 PD가 잘 갖고 노네? 게다가 자기 먹을 것까지 나눠주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죠?
봉 PD가 먹을 거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 봤습니까?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사람 먹을 것을 얻어먹다 보니까 몸집이 점점 불어나네? 어미보다 더 커졌네? 잡아먹는 거지. 아! 먹이를 줘서 길러서 잡아먹으면 더 많은 고기를 얻을 수 있구나. 바로 목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예전처럼 사냥감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곡식을 심고 그 자리에서 가축을 기르게 되는 거죠. 바로 무슨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 무슨 반응이 있어야 삭막해라. 예, 바로 정착생활입니다. 2강부터는 달라지겠지. 예, 드디어 신석기 시대의 정착생활이 시작된 거야. 이 정착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민족의 기원에서 파악했죠. 바로 민족의 기틀이 형성됐던 시기가 되는 거지. 정착생활, 대단한 삶의 변화가 되는 거죠. 떠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정착했다. 사람의 스타일이 바뀌어. 이랴가 아니라 좀 약간 사람이 좀 차분해지고 약간 좀 보수적이 되지. 예. 자, 어쨌거나 그것은 뭐 헛소리고. 자, 그래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정착생활을 하게 된 그 계기, 바로 농경과 목축. 이 농경과 목축은요, 그 시대, 구석기 시대보다 엄청난 사회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면 신석기 시대에 나타난 엄청난 삶의 변화, 레볼루션. 그럼 동감독님 심각하게 인상 쓰지 마세요. 저까지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신석기 레볼루션, 바로 혁명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터져드리고요. 신석기 혁명하면은 바로 신석기 시대에 시작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짝대기를 그어버릴까요? 짝대기 몇 개? 하나, 둘, 세 개짜리 60%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와 함께 이제 정착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착해 보도록 합시다. 정착생활 하려면 이제 바로 뭡니까? 동굴에서 잠을 자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무슨 집을 짓죠? 깜짝이야! 움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어이없는 슬랩스틱 코미디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강의가 이래서는 안 돼. 바로 움집을 짓게 되는 거야. 움집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움이 바로 뭐냐면 땅 구덩이를 얘기하는 거야. 구덩이를 파고 이제 거기다가 집을 짓는 것이 되겠지. 어디에다가 주로 이 움집을 지었냐면요. 이것이 이제 신석기 시대 거주 지역이 되겠는데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 바로 이 움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왜 강가나 해안가에 움집을 지었냐면 신석기 시대 접어들게 되면서 물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지만 이것은 원시적인 투잡의 개념. 주잡은 이거고 이건 투잡의 개념이고 이 주잡 중에서 특히나 이 어로 생활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기술이 탁월해지는 거야.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강가나 해안가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움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일단 구덩이를 파야 돼. 그런데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요. 물론 청동기 시대에도 움집이 있습니다만 구덩이의 형태가 이렇게 둥글입니다. 둥글. 그러니까 둥글게 땅 구덩이를 판 다음에 이 중앙에다가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화덕을 설치하죠. 여기서 이제 불꽃. 뭐 이제 이판 사판인 거죠. 좀 화덕을 굽고 그리고 남쪽으로 창을 내고 이제 이렇게 기둥을 세워 가지고 이 창이 있는 출입구가 있는 남쪽에는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뭐 또 음식을 저장하기도 했고 이제 여기다가 나뭇가지들을 이제 걸쳐가지고 이제 비바람을 막는 거지. 바로 이렇게 둥근 형태의 움집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집의 규모를 따져봤을 때 이 움집은요 3명에서 5명 정도가 거주하게 됩니다. 3명에서 5명 하면 뭘까? 아빠, 엄마, 형, 나. 동생, 딱 마련되네. 한마디로 뭐야? 한 가족이야.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요, 바로 이 시족 단위가 형성이 되는 거지. 가족끼리 모여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족뿐이겠습니까? 우리 집 근처에 앞집도 있을 것이고, 옆집도 있을 것이고, 뒷집도 생길 수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을이 형성되기도 해.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요, 희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부족사회가 이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 국가가 되는데 그건 나중이고. 어쨌거나 신석기 시대에는 바로 이 움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석기 시대의 이제 거주지역까지 알아봤고 이제 사회 알아봐야지, 사회. 자, 신석기 시대의 사회 과연 무슨 사회일까? 시족사회, 부족사회 됐고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무엇일까? 평등사회. 그렇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까먹을 뻔했습니다. 평등사회.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는 아직까지 지배자는 출현하지 않은 거죠. 이 지배자의 출현은 나중에 금속기 시대, 바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한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이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적지가 어디인가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지. 왜냐? 이 신석기 시대에 추가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의생활이야. 남겨진 유물의 흔적을 살펴봤을 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의생활의 증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의생활의 증거 두 가지. 첫 번째가 뼈바늘이라고 해가 감독님 보이세요? 보여요? 지금 똥망치가 거의 벽에 붙었는데. 뼈바늘.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뼈로 만든 바늘이 되겠지. 이 바늘을 해가지고 이제 옷을 기워 입었겠지. 그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가 바로 가락바퀴라는 겁니다. 가락바퀴. 한번 따라하세요. 가락바퀴. 자, 가락바퀴와 뼈바늘인데 여기서 뼈바늘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가락바퀴야. 이 신석기 시대 의생활의 대표적인 증거로 사진 자료로 잘 나오니까 우리가 봐둬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긴 형태냐. 자, 봉피디님 아까 잘 찾으셨는데 리허설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돌로 만들거나 흙을 빚어 만드는 도넛 모양이지 크기도 딱 요만하네. 열심히 찾고 계시네요. 요 동그란 구멍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쫙대기를 하나 이렇게 꽂을 수가 있어요. 짝대기를 이렇게 하나 꼽게 되면은 보여주고 계십니까? 홍PD? 꼭 쿠키처럼 생겼어, 쿠키처럼. 여기 이제 가락바퀴인데 이 바퀴처럼 생겨서 뒤에 바퀴라는 말을 붙였지만은요, 이 가락바퀴는 실제 뭐 어디 수레바퀴 이런 거 아닙니다. 바로 의생활의 증거로서 이 실을 이 뽑는 기구, 이거 뽑는다는 표현해야 되나? 꼬는 기구지. 그러니까 실을 만드는 기구. 방직기가 아니라 방적기. 가락바퀴의 다른 말은 방추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뭐 실을 뽑는 방법은 이 섬유 덩어리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이것을 늘여가지고 꼬는 거지 뭐. 이게 바로 실 뽑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실 뭉터기가 있을 거야. 뭉터기. 여기에서 이제 두 가닥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하나의 무게추 역할을 담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늘어뜨리게 되면, 요게 묶어서 늘어뜨리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길이로 이렇게 늘어지겠죠. 바로 그때 돌려버리는 거지. 돌려버리게 되면 두 가닥의 실이 늘어져 가지고 바로 이 늘어진 형태에서 밑에 있는 가락바퀴가 무게추 형태로 돌게 되면서 두 개의 실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튼튼한 실이 되고 그 튼튼한 실로 똥망치가 빤스를 만들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의생활의 증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사진과 함께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밑줄 쳐 주시고요. 똥망치가 또 깜빡할 수 있으니까 미리 짝대기를 그어버리지 뭐. 짝대기 3개짜리가 되게. 자, 두 번째 의생활과 함께 또한 신석기 시대의 중요한 특징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신앙이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드디어 빌기 시작하는 거지. 빌기 시작. 물론 그 이전에 구석기 시대도 빌긴 빌었어. 사냥 많이 해달라. 사냥 잘 되게 해달라고. 자, 신석기 신앙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로 적어보자면은 애니미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노란색으로 적지 않겠습니다. 애니미즘. 감독님, 애니미즘 무엇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알고 계신 지식을 총동원해 보세요. 애니멀, 캐니멀, 동물, 땡. 여기에 애니미즘은 애니멀이 아니야. 애니멀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 현상, 자연물과 자연 현상 전체, 거기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그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숭배를 하는 것이 바로 애니미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애니미즘은 자연물.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신석기 시대 두 번째 신앙의 형태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토테미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테미즘. 동감독님, 요건 무슨 토템 뭐 석상. 석상. 갈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 토테미즘은 바로 동물입니다. 자, 잘하셨어요. 동물. 동물. 그러니까 동물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부족의 수호신이 뭐 어떤 동물이다. 뭐 어떤 부족은 호랭이, 어떤 부족은 곰탱이, 어떤 부족은 하늘. 그래서 하늘과 곰탱이 부족이 만나가지고 고조선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신앙이 있느냐? 샤머니즘이 있어요. 샤머니즘. 샤머니즘은 무엇일까? 샤먼. 많이 들어봤는데 샤먼. 똥망치 같은 스타일 약간 좀 뭔가 특이하고 신기가 있는,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고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 중간에 매개체, 뭔가 좀 특이한 사람 누굽니까? 무당이죠. 그렇죠, 무당. 바로 무당을 믿고 무당의 주술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샤머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뭐냐? 영혼이지 뭐. 영혼. 고스트. 영혼 숭배 사상.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 사람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숭배가 되겠지.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을 숭배하는 거야. 조상.
이 조상을 숭배하는 게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네. 바로 이렇게 신석기 시대 신앙을 여러분들 그 형태별로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많이 헷갈리는 것이 애니미즘, 여기에 애니멀에 많이 속지. 따라서 동물 숭배는 토테미즘이고 자연물을 숭배하는 것이 애니미즘이다. 요거 두 가지 구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과 함께 하나 더 덧붙일까요? 예정이 없던 것인데. 그래도 있으니까 알아줘야지. 이 신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이 샤머니즘 중에서 주술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무당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보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무엇일까요? 뭐 요즘 무당은 뭘 듭니까? 뭐 방울을 들든지 뭐 그 당시에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과 함께 예술 분야는 좀 어색하지만 예술이 발전하게 되는데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해. 상징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해.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무엇이 있느냐? 갑자기 웬 파란색이냐? 조개 껍데기 가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봉 감독님께서 지금 막 검색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가리비지. 강가나 해안가에 살다 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조개 껍데기지. 그래서 가리비 큰 거 가져와가지고 여기 이제 빵꾸 3개 뚫는 거죠. 뭐 2개를 뚫든지 3개를 뚫든지. 여러분들 익숙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막 빠른 속도로 검색하고 계시는데 검색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인내심을 한번 가져봅시다. 보이시죠? 조개 껍데기 가면. 여러분 보고 계시죠? 바로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플러스 칠해거리, 뭐 이건 적지 않겠습니다. 귀걸이 같은 거. 조개 껍데기 갈아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지. 이런 어떤 예술 작품도 만들어졌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런 신석기 시대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는 그 유적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요 아래쪽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유적지. 첫 번째 유적지, 대표적인 유적지가 바로 어디냐면 지금 우리와 가깝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지 있어. 암사동. 여기에서 이제 빗설무늬 토기가 발견이 되었죠. 서울 암사동이 있고 또 어디 있을까? 서울 암사동과 함께 제주도도 있다. 제주도 한경에 고산리라는 데 있지. 고산리. 바로 이런 데가 있어. 서울 암사동과 제주 한경 고산리. 뭐 이것 말고도 부산에도 있고 또 저기 북한에도 있어요. 바로 이러한 유적지가 있는데 특히나 이 유적지도 여러분들께서 어디에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도에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구석기 시대 유적지, 신석기 시대 유적지를 겹쳐가지고 그 유적지만 보고도 그 시대와 관련된 문제를 연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위치를 지도에서 잘 잡아주시고. 자, 신석기 시대 역시나 짝대기 들어갑니다. 신석기 시대의 도구, 간석기,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더불어서 빗살무늬 토기.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토기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신석기 시대 가장 큰 변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는 거. 그렇다고 해가지고 노파심인데 쌀밥은 아니야. 잡곡밥, 조피수수와 같은 원시작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석기 시대와 다르게 이동생활이 아니라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거주지역과 함께 바로 붙여가지고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가 되겠고, 그리고 의생활해진 거 가락바퀴 여러분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0%짜리 말씀드리죠. 100%짜리 선사시대의 문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나중에 청동기 철기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그 시대의 유물과 유적을 보여주고 사진 자료로 보여주고, 자, 다음 중 이것은 어떤 시대의 모습인가 연결하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번 시간에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도구와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리고 그들의 뭐 정착지, 그들의 거주 지역, 바로 이런 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져드리고요. 짝대기 몇 개? 5개짜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똥망치의 히스토리 1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고요. 또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강은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죠.